스몰캡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현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ICK를 또 소개해 주신다고 들었는데요.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금융카드의 한국은행이라고 했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요? 네, 요즘에는 누구나 신용카드, 체크카드 같은 금융카드를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은행 등에서 카드를 신청하면 늦어도 2, 3일 안에는 받을 수 있는데요. 금융사들이 내부에서 직접 이런 카드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사들은 ICK 같은 전문 제작업체에서 카드 완제품을 받아 카드에 고객 이름, 비밀번호 등을 기입하는데요. 지금은 사실 돈처럼 쓰이는 금융카드를 만드는 곳이니까 돈을 만드는 한국은행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ICK처럼 금융카드를 만드는 곳은 상장사 중에 코나아이, 바이오스마트, 유비벨록스 등이 있습니다. 국내 전자화폐 시장 분야에서 ICK가 약 30%의 점유율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재밌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금융카드 뒷면 구석을 보면은 알파벳과 숫자로 된 일련 번호가 있는데요. 네. 이 일련 번호가 ICK로 시작된다면 그 카드는 ICK에서 만든 카드입니다. 그만큼 그 ICK는 국내 대부분의 신용카드사들 그리고 은행들과 거래를 하고 있어서 하고 있고 SK, CGV 등과도 회원카드 등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ICK는 벌써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네요. 회사 내용을 들어보면 좀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카드 제작 쪽의 신규 진입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금융당국과 카드 업체들로부터 인증을 받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ICK에서 만든 카드는 사실상 완제품이기 때문에 제품이 도난당하거나 정보가 유출될 경우 다른 카드로 복제될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의 법인카드가 복제된다면 이건 바로 대형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ICK는 보안에도 굉장히 철저한데요. 외부인은 회사 내부에 발도 들이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에서 ICK는 안정적으로 성장했었는데요. 특히 IC칩 등 스마트 카드 보급이 늘어나면서 실적이 급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은 2008년 234억 원에서 2011년 396억 원으로 매년 평균 19%씩 성장했고요.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4억 원에서 77억 원으로 매년 평균 75%씩 늘어났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지난해에는 영업이익 성장세가 지속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3분기까지 매출액은 378억 원으로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경우 500억 원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영업이익은 전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못한 60억에서 70억 원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매출이 급등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약간 부진한 것은 사실 지난해부터 금감원이 기존 마그네틱 카드를 IC 카드로 전환하는 걸 유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금융사들이 IC 카드를 많이 구매했는데요. 하지만 신속한 교체에만 너무 집착하다 보니 부가가치가 높은 비싼 카드 제품 대신 아무래도 값싼 제품을 많이 구매해서 영업이익률이 떨어졌습니다. 그랬군요. 자, 영업이익이 늘지 못했다면 지난해 실적은 좀 부진하다고 봐야 되는 건지 ICK를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ICK의 지난해 실적은 기대에 못 미치지만 상대적으로 저평가 구간이고 또 실적이 더 이상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주가를 보면 3,200원에서 3,300원대 수준인데요. 아직 실적 발표는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해 예상 순이익을 봤을 때 주가 수익률 PER은 약 7배 수준입니다. 반면 경쟁업체의 PER은 지난해 실적이 발표된 바이오스마트의 경우 약 23배, 아직 실적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코나아이는 약 11배 수준입니다. 이처럼 아직 ICK는 상대적으로 저평가 구간이고요. 또 ICK는 사업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원화 강세와 수출 감소로 수출 비중이 높은 업체들은 실적 전망이 상당히 악화가 우려되지 않습니까? 반면 ICK는 매출의 약 98%가 국내에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경제 상황에 영향을 적게 받는 안정적인 매출원이 있기 때문에 외부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11년까지 신용카드는 1억 2천만 장, 체크카드는 8,500만 장이 발급됐는데요. 이 중 20% 정도의 카드가 매년 교체되고 있습니다.
또 약 4% 정도 남은 마그네틱 이용자들의 IC카드 교체도 내년까지 이어지고 있고 상품권을 대체하고 있는 금융사 기프트카드 발행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네, 뭐 카드의 종류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생각보다 이 카드 교체 비율도 굉장히 많네요. 네. 안정적이라는 부분은 잘 알겠는데요. 하지만 또 추가 상승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호재성 뉴스, 이슈가 있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있을까요? 네, 일단 그 실적 성장 호재도 많습니다. 일단 우선 체크카드 발급 증가인데요. 2011년 신용카드는 전년보다 발행이 4.8% 늘었지만 체크카드는 14.1%나 늘었습니다. 정부에서 요즘 체크카드 소득 공제율을 30%로 높이고 신용카드는 15%로 낮추는 등 체크카드 활성화 정책을 계속 펴고 있는데요. 체크카드 발급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가 아니고요. 또 요즘에 우리 카드가 우리은행에서 분사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네. 이처럼 카드 전업사가 늘어나는 것도 ICK 같은 회사한테는 호재입니다. 그 카드사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카드 발행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또 ICK는 곧 주주총회를 통해 해외 진출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올해부터 중국의 금융사들이 금융카드를 IC카드로 전환하는 등 해외에서도 스마트 카드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진출은 ICK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일찍부터 해외 스마트 카드 시장에 진출한 코나아이는 2010년부터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요. 주가는 2008년 10월 2,400원 수준에서 3년 뒤인 현재 약 22,000원대까지 상승했습니다.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국내 시장 실적과 해외 진출이 부각되면 ICK의 주가도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해외 스마트 카드 시장 성장성에 대해서 좀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시장 조사 기관인 BBC 리서치는 스마트 카드 시장이 2017년까지 매년 10.3%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금액으로는 2012년 약 51억 달러 시장에서 2017년에는 73억 달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 카드 시장이 급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우선 EMB 표준 채용이 영향이 있었는데요. EMB는 3대 신용카드 회사인 벨기에의 유로페이, 미국의 마스터카드와 비자카드 3개사가 공동으로 규제하는 IC카드 표준 규격입니다. EMB 인정을 받으면 전 세계에서 스마트 카드로 금융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ICK는 이미 EMB 인증을 받았고 일본의 JCB, 중국의 차이나 유니온페이 등 세계 주요 신용카드사들로부터 인증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또 세계 1위 스마트 카드 업체인 제말토사로부터 스마트 IC 칩을 국내에 독점적으로 공급받고 있는 것도 경쟁력입니다. 앞으로 신용카드뿐 아니라 주민등록증, 자동차 면허증 등 ID 카드도 스마트 카드화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다른 나라보다 한 발 먼저 스마트 카드 시장이 보편화되지 않습니까? 국내 스마트 카드 시장에서 경쟁력을 보여준 ICK는 앞으로 해외 시장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장 상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1990선까지 밀렸습니다. 0.14%의 하락,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가 지속되면서 장중 저점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548선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아직 550선을 넘지는 못하는 모습 기록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들 전략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013